안녕하세요, 마오타이입니다. 제가 노다이 차트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녹화를 뜬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조금 최근에 일단 뭐 특히 매매 방법이 바뀌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또 최근의 차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녹화 방송을 떠보자 합니다. 앞에 제가 한번 녹화를 했는데, 녹화 시작을 누르지 않고 녹화를 어떤 하는 바람에 녹음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뜨면서 조금 약간은 짜증이 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차트 화면에 보이는 것이 330틱 차트입니다. 330틱 차트. 여기서 보면 하루 거래를 보시면은, 여기다 흰색 선이죠. 요게 하루의 거래량입니다. 하루의 거래량이죠. 지금 하루의 거래량. 거기 보시면은 하루의 하락 파동이 있고 또 상승 파동이 있고 반복이 됩니다. 반복. 상승 파동이 있고 하락 파동,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이렇게 다 하락 파동. 하루에 최근에는 그렇게 파동이 많지는 않은데, 자리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은 나오죠. 조금 큰 것은 3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한 파동은 놓치더라도 2번 이상 큰 파동, 큰 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나오죠. 요즘 거래량이 뭐 굉장히 많고 이런 건 아니죠. 최근에는 등락폭이 2포인트 뭐 이내로, 하루 등락폭이 2포인트 이내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동은 자리는 늘상 나오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한 파동 상승 파동 오면 또 매도 파동이 나오고, 또 그 파동 중에서도 짧게 먹을 자리, 크게 먹을 자리, 이런 추세 구간과 박스 구간 각각 대응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중심선 가격입니다. 그죠? 중심선 가격. 예, 하루의 중심선 가격입니다. 물론 그런 흐름에서는 이걸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또 올라타면은 큰 흐름은 몇수로 이렇게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서 가격의 마디 가격이 있습니다. 하루에서도 P1, P2, P3 위에서 돌파하면은 다음 마디죠. P1, P2 이 가격을 다 합치는 만큼의 폭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등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서의 파동의 중심선 가격 그리고 마디 가격이 표현이 되지만은, 110틱 차트에서는 또 그걸 작게 봤을 경우에 110틱에서 보시면 또 파동이 또 달리 있죠. 110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끝났는 차트입니다. 일단 차트를 쭉 당겨가지고 한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는 매매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일단은 매일 매매했는 내용은 뭐 실시간 녹화 방송이나 이런 걸 장마감 매매 내역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자리에 진입했는지, 그리고 하루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놓치지만은 그런 자리, 진입해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5분선과 추세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분선에 대응을 하면은 컷은 안 나갑니다. 이 804선이 그러면 8호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7호 정도는 이게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죠. 이 녹색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홀딩을 하면은 되죠. 우리가 미리 앞으로 이렇게 한번 좀 더 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5분선 정도의 대응이 하면은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있죠. 0.3이 크지 나가는 자리에서 거의 지지가 되는 그 녹색 라인 5분 연장선이죠. 이 5분선의 연장선이 자꾸 그려지죠. 따라가면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 지지가 되는 흐름, 그런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입했을 때 자, 목표 가격이 있다 나와 있죠. 표시가 됩니다.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월층을 일단 해주고 보는 거죠. 일단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차트 이 가격을 좀 당겨서 보시면 이런 중심선 가격에서 내리는 만큼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만큼 폭으로 같은 폭이죠. 그 주시선 가격에서 지금 차트가 이게는 그 좀 봉수가 모자리기 때문에 차트가 안 그려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아마 5분선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라인 부분을 기준해 가지고 빼는 폭만큼 이렇게 다시 대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이 자리는 올청을 일단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켜보자. 올청 해야 될 자리 해주고 다시 또 여기 지지될지 한번 목표 가격을 잡아서 단기간에 청산했으면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내려와서 매도 신호가 뜨니까 인데스 또 매도. 여기서 못 들어갔더라도 5분선과 추세선이 겹쳐지는 이런 자리에서 재매도해서 뭐 이런 시가 부근에서 청해준다. 다음에 목표 가격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표현되어 있죠. 이 자리가 또 보면 당겨서 보면은 여기에 물량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매도로 물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장에 밑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가격에 오면은 또 본전이라 하려고 발부도 치겠죠. 그런 자리에서 대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여러 녹색선 부분에서 한번 매도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좀 여차하면 빠져나오겠다. 뭐 다시 물론 밀리면은 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고 계속 이제 위에서 놀고 통선이 위에서 올리면은 본전 정도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본전이 빠져나오다가 다시 또 올라타 버리면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치고 올리면은 이런 물량대가 아침에 또 물량 받았는데 물량이기 때문에 털어주고 0.4 정도 털어주고 다시 밀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진입을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서 진입해가지고 뭐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한번 상승 파동에서 먹고 진입하거나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타면 이 지지선자에서 좀 매수하거나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 챙기고 우리가 여기서 익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익질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익질하는 거와 또 진입한 거와 똑같은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해서 또 한 번 더 챙기고 그 5분선과 추세선이 겹쳐지는 자리를 항상 노려야 된다. 파동이 상승 파동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십시오. 5분선과 이런 추세선이 5분선과 추세선이 겹쳐지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도를 때려준다. 이런 데서 진입을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매도로 묶고 매수로 묶고 다 0.4 이상씩 나오는 자리죠. 그러면 세 번만 하면 1.1% 나오죠.
계속 실제로도 이 자리에서 매도했고 여기 나라 매도했었죠.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선 이미 크로스 다운 돼 가지고 하방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큰 수세가 하방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빼고 다시 우리가 아마 이날은 좀 일찍 틀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 틀고 내려올 때 이런 자리에 한번 살짝 더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수했는 가지고 아마 입지를 못 했을 것입니다. 목표가 이걸 2530으로 잡았는데 진입은 뭐 80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입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올 때 본청을 했죠. 걸어가서 이런 데서 매도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 그러니까 입기를 모으고 밑에 내려오는데 다시 내려왔는데 이런 데서 이제 보증을 못하는 이런 사람, 그러면 좀 그 사람의 매매 스타일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실이 일단은 보통 수익이 났다가 본전이 오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 또 뭐 더 지르거나 버티거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짧게 진입을 해서 청산했는 것 같고, 여기는 진입을 안 했었죠. 여기서 1호에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1호에 들어갔다가 목표 가격은 아마 6050 사이에서 1차 층하고 이렇게 층이었었고, 위로 올라탈 때 또 5분선에 붙여서 매수를 했죠. 아마 여기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진입했다가 빠져나왔거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다시 여기서 매도를 했었고, 짧게 60화에서 청산. 겹쳐지는 자리에서, 그죠? 물론 이런 데도 들어가지고 탁 오면은 들어갔다라도 판단해가지고 진입했다라도 싹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바로 매틱 바로 준다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매틱가 좀 네틱 이내에서 거의 다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분선에서 진입해서 하면은 그런 그 입지를 사느냐 문제지, 그죠?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뭐 입지를 버티면 다시 본전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차트 모양이나 이런 걸 잘 관찰하면 그런 차이가 늘 나오고 입지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뭐 처음 가는 그 어떤 곳에서 이 길을 막 헤매는 경우 있잖아요. 이리 헤매다 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길을 익히게 되잖아요. 그죠? 계속 또 계속 반복 오래 그쪽에 머물다 보면은 우리가 길을 에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익혀지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길이 건물 형태, 뭐 길 모양, 그 옆에 뭐 쓰레기통이 있다든지, 뭐 대문이 파란색이었다든지, 뭐 이런 걸 자동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차트도 세 가지 조건, 아래 통신호와 5분선, 추세선을 같이 병달아 보면서 그런 조건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런 조건이 올 때, 저기는 저 자리에 들어가면 저까지는 나오겠다. 저기 진입하면 저기까지는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항상, 이날은 아마 매도는 안 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매수로 해서, 일단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갔고 0510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오면 5560 부분에서 올청을 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매도 들어갔다가 살짝 바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빠져들었고, 왜냐면 다시 또 치고 올리니까 매수로 아마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빠져나왔고, 짧게 중고 찾아오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아마 매도를 못했거나 그래서 따라 밑에 내려올 때 여기서 따라갔을 겁니다. 여기서 따라가서 90 아래 80 부분에서 일단 정하고 쭉 내려가는 거 놓쳤습니다. 길게는 못 먹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올라올 정리를 하고 올라올 때 계속 기다리다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겹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항상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올라올 때 우리는 여기는 들어갔죠. 3035 이 부분에서 들어갔고 일단 이 부분에서 튀어오르겠다. 목표지를 아마 5060까지 잡았는가? 일단 그 10 이상까지는 00 이상까지는 일단 들어간다 이렇게 1층 했죠. 여기 들어가지고 1층을 00 이상까지 1층 하고 다시 빠질 때 지켜본다 하고 하다가 빠질 때 또 매도를 들어갔죠. 매도를 내려올 때 이게 따라 들어가면서 진입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따라 들어가다가 진입을 못 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아주 천천히 거래되다가 매매를 거의 못 했는 것 같은데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해서 0.4 정도 챙기고 다시 또 올라설 때 매수해서 짧게 챙기는 거죠. 올라타서 이렇게 또 뭐 짧게 챙기는 매매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매가 아마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매매는 아마 거리도 그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고 해서 매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중고까지 거의 매매를 안 했는 거나 짧게 뭐 매매를 해서 뭐 챙기기나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겹치는 자리에 들어가지고 입지를 어디 사놨냐 이런 것들이 겹치는 자리에 들어가지고 입지를 어디 사놨냐 여기서 들어가지고 겹치는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 올려가지고 살짝 내려오면은 몇 티가 들어오죠. 내려오면 바로 빠져나와야죠. 그래 이제 5분선에 딱 들어가면 4, 5라인에 딱 들어갔다면은 일시적으로 수익이 뭐 4틱 정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한 틱에서 밑에 40 밑으로 딱 빠지는 순간 바로 빠지면은 한 틱, 2틱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나요. 밑으로 5분선 밑으로 다시 빠져버리면 알려면 이런 데 보면 우리는 5분선을 노리니까 4, 5에 들어가지고 그죠? 빠져버리면 요 선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 이거 뭐 일단은 손질하는 거죠. 2틱 정도 손질하는 거지. 일단 빠져버리면 여기에 물량대가 저항라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튀어오를 때 인데스 매도를 해가지고 짧게 묶기나 이렇게는 가능하죠. 일단은 그 중심선에서 놀다가 올라타 버리면 뭐 내리 빠져버리면 다시 또 이제 저항이 고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저항이 되어버리니까 일단 큰 파동이 뭔지 제가 330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큰 파동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아직 하락 파동 진행 중이다 그러면 뭐 이런 그 흐름을 작은 파동은 대체로 무시하고 매매를 합니다. 이날은 보면은 큰 흐름이 이렇게 전체 흐름 보면은 쭉 상승 쪽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7호 정도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7호 정도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래있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여기서 또 7호부터 내려올 때 아마 손절을 했을 겁니다. 손절 한두 틱 손질하고 다시 또 7호 정도에 들어갔다가 가는 척 하다가 또 내려오길래 또 한두 틱 또 손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올라탈 때 90 정도에 다시 들어갔죠. 90 정도에 다시 여기 들어갔는 것 같아요. 90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이제는 올라가면서 가자 해가지고 아마 6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해 놓고 짧게 매도해서 먹었죠. 매도해가지고 더 빠지니까 뭐 재진입해가지고 조금씩 챙기고 다시 올라탈 때 여기서 또 진입을 했죠. 그래서 매수를 5분선과 추세선이 겹치지 않는 짝이 그럼 이게 왜 매수 들어가면은 이 고점을 만들 때 거량이 그렇게 많이 고점에 거량을 많이 안 안겼죠. 그죠? 그러면 대체로 저걸 돌파할 가능성도 대체로 있거든요.
이 거량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죠. 그럼 이 돌파하면은 이거 돌파하게 되면 여기 됩니까? 여기에 물량들을 다 안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그러면 이 중심선 가격에서 여기 5분선 인정선이 쭉 길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가격에서 빼는 만큼 이렇게 반대로 또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분 가격이죠. 그래서 344.20 정도 이상 월청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진입하기나 일단 몇 원은 안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물량 고점 올라타가지고 이때 니프를 먹을 때는 일단 적어도 이걸 또 계속 지키고 있고 몇 원은 그러다가 위에서 일단 조금씩 조금 챙기고 마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요날은 옛날은 저도 제가 기억이 요즘 뭐 많이 나빠져가지고 실제로 매매했는 게 정확하게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큰 거 먹은 거는 일단 이 자리를 조금 먹은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중간에 매틱시 베타 내용은 있었는 것 같은데 일단 매일 뭐 1.5포인트 이상 2포인트 수익은 거의 냈으니까 여기서 생기고 올라탈 때 매수 들어가고 매수라서 저 하여튼 오늘 거점 부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60에서 80 사이에서 올청을 했죠. 올청을 하고 기다리고 여기서 매도해서 짧게 80 부분까지 챙기고 마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요날 또 매도를 했다가 익지를 못하고 튀어오를 때 손절하고 매틱 손절하고 다시 매수로 전환해가지고 6070 부분에서 이 실현을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쪽에서 매도를 좀 해서 챙기고 거래량이 이 국면에서 제가 외출을 했거나 거래량이 거의 매매를 안 했는 것 같아요. 오후장에 잠깐 여기서 매도를 했는 것 같고 계속 좀 매매를 안 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일단 매매 방법은 이런 5분선 부분에서 이제 매도 신호 있는 상태 매틱 올라가도 이제 손절이 안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챙기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매수 신호 뜨면은 5분선 터치된 자리에 진입해가지고 매틱으로 챙기기나 모델로 가면은 다시 니가 탁 빠지는 순간은 바로 손절하면 5분선에 들어가면 손절은 2틱 뭐 이게 4틱이 잘 안 넘어갑니다. 손절 자리가 4틱을 잘 안 넘어요. 그 밑으로 쭉 뻗어 내리는데 계속 이 박스권을 하향해 있다 가는데도 한두 틱이라도 이제 손절하고 빠져나와 버려야지 계속 내려가는 거 버티는 그런 거는 하면은 안 되죠. 제가 항상 리딩 할 때 그렇게 하자는 성격이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5분선과 겹치는 이제 통신호가 밑에 있고 5분선이 겹치는 이런 내려갈 때 이런 데서 챙겨나가는 거. 위에 있을 때 단타로도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거 들어가다 못 가면은 내려오면 다시 또 본전이라도 빠져나오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20 정도에 한번 매도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서 60R에서 청하고 60R에서 청하고 20 부분에서 매도해서 60R에서 청하고 나머지는 20 연도까지 갈 것이다. 345.20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났습니다. 이날은 실제로 매도는 안 했죠. 매도는 패스를 했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다가 이런 자리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려칠 때 6호부터 매수를 들어갔다가 이익 수렴 못 시키고 다시 내려오면서 한두 틱 챙기고 빠져나와 버리고 다시 또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어 다시 들어갔다가 수익권에 갔다가 0.3 이상 줬는데도 이익 실현 못하고 또 빠지니까 또
본층인가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갈 때 이제 90 90 중에 잘 들어갔을 겁니다. 90이 잘 들어가지고 이제는 앞에 고점 이거는 돌파한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다 올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다 60, 80 사이에서 다 올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매도 파동에서 여기는 진입을 못하고 아마 여기서 들어가지고 짧게 챙기는 거. 다시 또 짧게 챙기는 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진입을 여기서부터 진입을 따라 들어갔죠. 진입을 몬치를 원하시는 분 이 부분에서 다 체결시켰고 일단 00 이상은 간다. 00 이상 간다. 이래가지고 1차 층이 이 부분에서 1차 층하고 나머지는 앞에 고점 부분에서 P1 부분에서 올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침장에 또 매도와 인연이 없어가지고 매도를 좀 늦게 들어갔다가 이익 실현 못하고 살짝 반등 줄 때 빠져나오고 매틱 커주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들어갔죠. 3035부터 들어가고 못 들어가신 분은 40 부분에서 4550 공격적으로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계속 길면서 제가 여기서 이런 데서 강조하신 한 것은 박스권 길게 나오면은 이곳쯤은 반드시 돌파한다. 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니까. 그 녹색선도 안 깨고 박스권이 길면 한 방향으로도 갈 때는 세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1차층은 30 이상 원래는 00 정도 40, 50 정도나 이게 매수하면은 00 이상에서 입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어서 바로 갔으면 00 이상에서 입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옆으로 더 기니까 흔들면 2배라 하잖아요. 그죠? 고수도가에서 흔들면 2배라는 것은 많이 작은 구간이지만은 많이 흔들고 가면 들어간다. 30 이상에서 일단은 체험을 시켰죠. 다시 빠지면서 아마 여기서 매도를 못할 거나 그럴 겁니다. 짧게 들어가서 짧게 뭐 넣고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또 매수를 기다리다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켰는데 못 따라가고 7075에서 이제 진규 진입에다가 추가 진입할 사람은 한 번 더 영목만 들었다 올릴 때 7075에서 추가 진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돌파 나온다. 그죠? 이제는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30 1차 목표는 30 이상이고 그 이상 갈 수 있다. 그 이상 가면은 347.30이 까지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요날은 금요일날 실질 매매는 여기까지 매매했는데 끝이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안 했습니다. 이 보면은 통신으로 보고 5분선 지지되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도 이런 데서 매도를 하더라도 5분선 부분에 매도를 하더라도 바로 컷이 안 나가거든요. 기다리면 비슷한 가격이 물론 뭐 컷 0.7, 0.3포인트 바로 컷 나가면 컷 나가버리면 되고 계속 올라가면은 기다렸다가 뭐 두 티, 세 티 이렇게 오면은 손절해버리면 되거든요. 판단 미리 이에서 매도를 하는데 미리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미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것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얼만큼 해서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거래했을 때는 고점에서도 바로 퉁 이렇게 봉우리 하나 만들고 푹 빠져버리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매도도 조심해주는 이유가 앞에 거래량이 바닥의 거래량 고점의 거래량이 대칭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거 안에서도 그 거래량이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이 트렌드 라인이 수렴 이후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거래량 비슷하게 이 정도 거래량이 맞춰지고 바닥 거래량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안 빠지잖아. 매수 신호 떴잖아. 그러면 이게 트렌드 라인 폭이 극히 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는 거죠. 단지 이 부분에서 매도 개념은 신호가 떴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못하지만은 단지 바닥권의 거래량이 형성된 만큼 또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어느 형성돼야 다시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지만은 안 빠지면은 수렴이 과정 거치면서 오히려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는 한 단계 더 올려버리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면은 어떤 이런 데서 매도도 조심을 하게 되죠. 들어가더라. 일단 패스하거나 그죠. 거래량이 그렇게 형성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격을 해 나가는 매도는 안 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밑에 거래량하고 얼마만큼 대칭을 이루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닥권과 고점과의 거래량의 대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죠? 그걸 잘 보시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일단 실제 매매는 안 했습니다만 계속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은 큰 탈 없이 꾸준히 손절은 뭐 두세 틱 말아봐자 거의 그 안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고 수익은 최소한 뭐 단기약도 0.6포인트 이상씩 이렇게 챙겨나가는 매매를 꾸준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새롭게 만나도록 하고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